바로 돌아가시든가? 그건 잘 모르겠고 비명소리 안 들렸어요. 비명소리 안 들렸어? 그다음 그러면 그 10여 분 동안 계속 막 찌른 거야? 응? 예, 왜? 저도 모르겠어요. 어? 그냥 뭐 이렇게 찔렀어요. 계속 찔렀어? 야 이씨. 야 어디 발로 차. (1994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 주택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12에 접수된 화재 신고. 신고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본인의 집에 불이 났다고 외치죠. 곧바로 소방차가 출동하였고 화재는 진압됩니다. 그러나 이미 집 안에는 3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척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신 근처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죠. 보통 화재로 인해 숨지는 경우 이렇게 많은 혈흔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유심히 살펴보니 신고자의 부모에게서 흉기에 의해 찔린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40회 이상이나 찔린 흔적이었죠. 또한 부검 결과 이들은 폐에 화재에 의한 그 흐름조차 없었습니다. 즉 이미 사망한 후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이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의 범인은 신고자이며 숨진 부모의 아들인 당시 23살이었던 1971년생 박한상입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화재 신고를 했던 아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합니다. 아들은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 보니 이미 불이 난 상황이었고 놀래서 곧장 밖으로 나와 신고를 했다고 하죠. 놀란 마음에 부모와 친척 동생을 챙기지 못하고 혼자 나온 본인을 질책하며 아들 본인도 화상을 입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목을 놓아 울면서 통곡을 했죠. 장례식장에서는 정신을 잃은 듯 시신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통곡을 하며 화상까지 입은 신고자 아들은 경찰의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당시 숨진 부모의 자산은 약 100억 원대, 아버지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수성가한 유명 약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의 아들 박한상이 포함됩니다.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우선 당시 화상 치료를 받으러 온 박한상에게서 간호사가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박한상의 머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박한상의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피가 흐를 만한 상처가 전혀 없었죠. 또한 결정적으로 박한상의 종아리 쪽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었는데 그 이빨 자국과 머리에 묻은 혈흔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로 박한상을 지목했고 조사 결과 박한상이 범인인 것이 밝혀졌죠. 박한상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옷에 피가 묻을 것을 우려해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침대 시트를 덮은 채 잠든 부모에게 접근하여 차마 부모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40회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 짜내 박한상의 종아리를 깨물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부모를 살해하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뒤 완전 범죄를 위해 흉기, 침대 시트, 휘발유통을 집 근처 공터에 버리고 다시 돌아와 피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했죠. 그리고는 부모의 시신에 불을 붙입니다. 박한상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박한상은 소위 말해 금수저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죠. 한약방을 경영하던 아버지는 장남이었던 박한상이 가업을 물려받길 원했습니다. 박한상이 한의대에 진학하길 희망했죠. 그러나 박한상은 공부에 뜻이 없었고 오히려 학창시절 비행을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켰죠. 그렇게 유별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원광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는 학교 생활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술, 여자, 유흥업소 등 방탕한 생활을 하기 바빴죠.
방위병으로 입대했을 때도 압구정에서 소위 오렌지족으로 부모의 돈을 탕진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박한상을 자퇴시키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유학을 가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던 박한상은 거기서도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들과 어울려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라서 받았던 돈까지 모두 탕진하고 이제는 도박 빚이 3천만 원대까지 불어나자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갚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당장 귀국하라고 호통을 쳤죠. 설상가상으로 한의대에 진학한 동생에게 부모님의 기대는 모두 옮겨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산을 축내는 못난 아들이었죠. 이렇게 그는 귀국하며 이 범죄를 미리 계획하게 됩니다. 일단 동기는 아버님이 좀 심한 저에 대한 질타, 그런 게 일단 기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넌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라고. 넌 어떤 일을 해도 못하는 그런 놈이라고. 시대 출근하기 전에 호적을 파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길로 바로 범행 도구를 따라간 겁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있던 그는 부모가 죽으면 장남이던 본인이 부모의 자산의 상당량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딴 무슨 목적이 있나?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요. 제가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부모님 장례식이 끝난 후 주변에 상속받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다녔다고 하죠. 그렇게 그는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박한상은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실상 사형 집행 대기 중으로 복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겠네요. 6년간 그를 상담했던 교화위원 양순자 씨에 따르면 페류나 박한상은 타고난 인성 그대로 반성은커녕 살아서 나갈 꼼수만 두고 있다고 했으며 범죄 사실을 끝끝내 부인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담함을 느끼고 상담을 포기하고 말죠. 이러한 범죄자들의 영원한 근절을 기원합니다.